피터 린치의 투자 지혜 당신의 자연스러운 우위를 활용하고 언제 팔지 알아라.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우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두 번째 문제다. 만약 당신이 아이스 스케이팅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첼로를 잘 연주하지 못한다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든 주식을 사고 있다. 그들은 낙담하지 않는다. 그저 도박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 회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10살 아이에게 2분 안에 설명할 수 없다면 그 회사를 소유하지 마라. 주식이 하락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동전 던지기와 다를 바 없다. 당신의 브로커도 아마 그것에 대해 잘 모를 것이다. 자연스러운 우위를 활용하라. 당신이 레스토랑 업계에서 일한다고 해보자. 종이 제품을 공급하거나 주방 장비를 공급하거나 레스토랑 건설을 돕는다면 당신은 맥도날드, 던킨 도너츠를 봤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40배, 50배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인생에서 그런 돈을 여러 번 벌 필요는 없다. 레스토랑 업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업계에 있으면서도 그 업계 내에 머물지 않는다. 평생에 몇 개의 좋은 주식만 있으면 된다. 10년에 몇 개의 좋은 주식만 있으면 되는데 레스토랑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이오테크놀로지 주식을 사고 화학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석유 주식을 산다.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 회사 실적과 주가의 100% 상관관계, 회사의 수익이 몇 년에 걸쳐 어떻게 되는지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사이에는 100% 상관관계가 있다. 맥도날드가 회사로서 매우 잘해왔다면 주식도 매우 잘했다. 사람들은 통화 공급량, 석유 가격,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대법원에 지명되는지 오존층에 대해 걱정한다. 이런 것들은 맥도날드 수익과 아무 관련이 없다. 맥도날드 수익이 향후 10년간 오른다면 주식도 오를 것이다. 그 예측의 불가능성과 단순함의 힘. 앨런 그린스펀은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다. 그는 금리를 예측할 수 없다. 그가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지만 예측할 수는 없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장기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금리를 선택하고 경제를 예측해야 하는가? 1982년의 불황을 기억하는가? 20% 우대금리, 14% 실업률, 12% 인플레이션. 1980년이나 81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 닥쳤다. 신문에서 읽은 적도 없었다. 던킨 도너츠를 소유할 때는 한국 수입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M이나 M3 같은 통화 공급량 수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다.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회사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그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이기는 이유. 1980년대에 8,000개의 투자 클럽이 있었다. 이들은 아마추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 투자 클럽의 62%가 1980년대의 시장을 이겼다. 반면 전문가의 25%만이 시장을 이겼다. 6학년 학급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주식을 연구하고 대차대조표를 보고 주식을 선택했다. 이 주식들이 2년 동안 69% 상승했는데 시장은 단지 20% 상승했을 뿐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추어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회사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리미티드, 갭, 월마트 같은 자신이 알고 이해하는 회사를 선택했다. 지역 회사에 주목하라. 월마트의 교훈. 월마트가 상장된 지 10년 후에도 그 주식을 사서 50배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미 5배 상승한 후였으니 원래는 250배 수익이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당신이 월마트가 들어온 동네에 살고 있었다면 이 가격들이 훌륭하다, 정말 잘하고 있다, 좋은 할인이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조금만 조사해봤다면 월마트는 전국의 10%에만 있다. 아직 포화되지 않았다. 왜 전국으로 확장할 수 없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10년, 20년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다. 다음 40년 동안 그들은 전국을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식기세척기를 살 때는 매우 신중하다. 조사를 한다.
그런데 버스에서 들은 얘기로 1만 달러를 어떤 주식에 투자한다. 이것이 실수다. 이제 핵심 질문 언제 팔 것인가? 주식을 언제 팔지 알려면 먼저 왜 샀는지를 알아야 한다. 린치는 주식을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고 각 카테고리마다 다른 매도 규칙을 적용했다. 1. 빠른 성장주. 연간 20% 성장하는 회사들이다. 쇼피파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치포틀레 같은 회사들을 생각해보라. 이런 회사들을 언제 팔아야 하는가? 첫째,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때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예다. 코로나 시기에 성장률이 폭등했지만 그 후 즉시 급락했고 주가도 따라갔다. 둘째, 주식이 성장률에 비해 너무 비싸질 때다. 린치는 PEG 비율을 사용했다. PER이 예상 성장률의 2배 이상이 되면 매도 신호다. 예를 들어 2025년 구글의 PEG 비율은 1.3으로 양호하다. 반면 애플은 2.6으로 매도를 고려해야 할 수준이다. 2. 느린 성장주. 코카콜라, 펩시, P&G 같은 안정적인 성숙 기업들이다. 연간 2에서 10% 성장한다. 언제 팔아야 하는가? 첫째,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것을 중단할 때다. 배당을 삭감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중단할 때다. 둘째, 큰 문제에 직면할 때다. 파괴적인 경쟁자에게 시장 점유율을 잃기 시작한다면 재평가가 필요하다. 3. 스톨워트, 코스트코, 맥도날드, 존슨앤존슨 같은 안정적이고 경기 침체에 강한 브랜드들이다. 언제 팔아야 하는가? 첫째, 심각하게 고평가될 때다. 코스트코가 훌륭한 회사지만 2025년 PER이 60에 근접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너무 비싼 가격이다. 둘째, 회사의 펀더멘털이 약해질 때다. 특히 매출 성장과 매출 총이익률을 주시해야 한다. 4. 경기순환주. 포드, 델타항공, 캐터필러 같이 경제와 함께 움직이는 회사들이다. 이런 주식들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상황이 나빠 보일 때 파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히 틀렸다. 모든 것이 훌륭해 보이고 회사 수익이 붐을 일으킬 때, 즉 미래가 밝아 보일 때 팔아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때가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저렴해 보일 때다. 수익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경기순환주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결국 올 하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상하는 것이다. 5. 턴어라운드 주식.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회복을 시도하는 회사들이다. 과거의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다. 언제 팔아야 하는가? 시장이 마침내 회사의 회복을 믿을 때다. 주가가 회사의 사업 개선을 완전히 반영하고 경영진이 앞으로의 장밋빛 전망을 그리기 시작할 때다. 린치는 턴어라운드 스토리와 사랑에 빠지지 마라. 이것은 장기적인 로맨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턴어라운드가 마침내 이루어지면 수익을 가져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6. 자산 플레이. 영구적인 쇠퇴 상태에 있지만 숨겨진 가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다. 부동산, 특허, 현금이 풍부한 대차대조표를 생각해보라. 1950년대 워런 버핏이 인수했을 때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좋은 예다. 언제 팔아야 하는가? 시장이 깨닫고 주식이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여 재평가될 때다. 가격이 할인된 상태에서 공정가치로 올라가면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 자산 플레이의 기회는 자산의 잘못된 가격 책정에 있지 장기적인 성장에 있지 않다. 매도의 핵심 원칙. 린치의 모든 매도 규칙을 연구한 후의 핵심 깨달음은 명확하다. 매도하는 이유는 당신이 소유한 주식의 유형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린치는 주식이 2배가 되었다거나 반으로 떨어졌다는 자의적인 규칙 때문에 팔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 산 이유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팔았다. 린치는 비즈니스 성장 사이클과 6가지 주식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고, 신호를 지켜보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다. 경고 신호가 나타나면 그는 이성적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매도 결정을 내렸다. 실전 적용의 지혜. 당신이 주식을 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은 10년 스토리인가? 20년 스토리인가? 그것을 적어두고 따라가라. 월마트의 경우처럼 그들이 전국의 15%에만 있다면 왜 17%로 갈 수 없는가? 19%는
23%는이라고 자문해보라. 순환주라면 상황이 나쁘고 끔찍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 상황이 좋아지고 훌륭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팔아라. 성장주라면 성장률과 PEG 비율을 주시하라. 기억하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우위를 이해하고 활용하라.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 그리고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투자하지 마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샀는지를 기억하고 그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매도할 용기를 갖는 것이다. 이것이 운이 좋은 투자자가 아닌 더 나은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다. 린치처럼 합리적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경고 신호를 감지하고 행동할 때 당신은 단순한 도박꾼에서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다.